주제 윤 TK에서 독설 무식한 삼류 바보. 세 가지 비판의 표현이 들어가죠. 1. 무식하다. 2. 삼류다. 3. 바보다.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누구를 향한 비판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엉터리 삼류를 동시 패션으로 한다. 엉터리 정권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놓은 정권이다.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후보가 작정하고 독설을 날린 건데, 아니 박정하 국무실장님, 네. 무엇 때문에 동시 패션으로 엉터리 삼류 바보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윤석열 후보가? 뭐 일단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시원하게 본인의 야성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공교롭게 여러 가지 일이 좀 생겼어요. 어제 처음엔 전 그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현장을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이 갖고 왔던 우리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화가 났고, 두 번째, 어제 우연하게 통신조회를 했는데 예. 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다음에 여동생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도 뭐 한 10여 차례 이상의 것들이 화 나죠. 저 뭐 당연히 윤석열 후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 뭐 경제 상황 어렵죠. 코로나 대책 애매하죠. 뭐 그래서 삼류 바보라고 얘기해도 당연히 뭐 할 말이 없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기존에 준비했던 것보다도 약간 더 현장에서 감이 더 들어가게 좀 강한 톤으로 얘기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하 실장도 그러니까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후보가 말씀한 것보다 조금 더 자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동시 패션보다 더. 조금 더. 예. 박정하 실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박 실장님이 언급했던 이 공수처의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떼서 잠시 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독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맹비판을 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 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 비율을 30%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국가 범죄다. 탈원전 정책 폐기하겠다라는 강한 분노를 얘기했습니다. 앞서서는 무식한 삼류를 데려다가 망쳐놓은 엉터리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거 중대 국가 범죄고 폐기해야 할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알죠. 저 사실은 그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예. 원전 수출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권 갖고 오면서 한 우리나라가 100년은 먹고 살 만한 먹거리가 만들어졌다고 스스로 자평을 했었는데, 지금 뭐 수출은 고사하고 국내에 있어서 에너지 정책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왜 아직도 분명하게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탈원전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또 여기서 이상하게 또 무슨 감원전이라고요? 예. 그 이상한 말씀하시면서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솔직하게 잘못됐다는 거 얘기 안 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에서 바로 잡고 이 원전에부터 나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국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년에 당장 전기료 올라가고요, 가스비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솔직하게
정부에서 솔직하게 청와대가 이제 얘기해줄 때가 됐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 실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서서 그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전 들었는데 무능과 불법을 동시 패션으로다가 입었다. 그러니까 무능이라는 패션과 불법이라는 패션을 동시에 입어서 이게 잘 안 어울린다라는 후보의 비판이었는데 무능 패션이 문제라는 겁니까? 불법 패션이 문제라는 겁니까? 후보의 의견은. 아니면 동시 패션이 아니라 둘 다 문제라는 겁니까? 두 개가 다 문제죠. 두 개가 다 문제니까 옷도 제대로 안 맞고 입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어정쩡해진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도 이게 내가 지금 어정쩡한지 모르고 혼자서만 뭐 이런 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복심인 전용기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냥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화가 나서 지금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어저께 경북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할 얘기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세계적으로 환경기후연합에 탈퇴하면서 지금 그걸 돌리기 위한 노력을 미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왜냐하면 어저께 말씀하셨던 원전과 관련된 거, 뭐 신한울 고리원전 3, 4호기를 재건해야 된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원전이 있어야 된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만 있었지 그 디테일한 내면은 절대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30%대로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했는데 2000년 이후에 40%였던 원전을 29%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30%대로 복원을 하려면 폐로 원전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6개 이상은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다. 후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화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폐기 원전을 다시 재가동시키거나 이것을 새로 지으려고 했을 때 거기서 나는 뭐 폐원전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을 것인지 왜냐하면 국민들은 내 집 주변에 원전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체적인 고민 없이 지금 그냥 원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만 공감해서 표를 위한 이 분노의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도 도대체 그 원전 폐기물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니까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원전 폐기물을 버릴 데도 없는데 더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동시 패션, 무능 불법 동시 패션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의견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라는 비판. 양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을 바꾸고 있죠. 어제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와 윤 핵관을 비판하더니 갑자기 후보가 전화를 하면 복귀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매머드에 쫓기는 꿈을 꾼다라는 꿈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들어보시죠. 요즘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그 털이 깎이는 메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대위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당히 민망하고 또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갑자기 털 깎인 매머드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든 이준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김관섭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털 깎인 매머드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 그건 굉장히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매머드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매머드인데 털이 깎인 매머드단 말이에요. 그 매머드랄지 코끼리랄지 아니면 일반 동물의 야생동물에 있어서 털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기생충? 기생충, 파리떼, 모기가 파리떼, 붙는단 말이에요. 모기. 예. 근데 이제 매머드인데 털이 깎였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털이 깎여서 그러면 파리떼가 달라붙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매머드가 이제 자기를 쫓아오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악몽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은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한 거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의 어떤 인터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준석 후보의 그런 명석한 총기, 예. 또 스마트함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흐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기가 흐려졌다. 김광삼 네.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에요? 선대위로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말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 그 말은 왜 바꾼 걸까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손을 내밀면 돌아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는 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바꿨어요. 당무위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면 그거 하겠다는 건데 예. 당대표는 당연히 당대표로서 당무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사면 초과에 몰리면서 약간 어떤 판단력이 좀 흐려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왜 이런 꿈 얘기 같은 걸 할까? 꿈 얘기를 왜 했을까? 꿈이라는 건 사실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대표가 이렇게 뭐랄까 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꿈 얘기할 상황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이준석을 잡는 그런 선대위가 안 되기를 바란다 그런 예.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우리가 저도 뭐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 굉장히 방송에 나와서 청년이 돼야 하고 정책 혁신과 개혁과 세대 교체에 대야 한다는 걸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예.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초기에 이준석 대표 그 멋진 모습.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저는 제주 갔다 울산 갔다 했잖아요. 예. 그 정도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어서 서로 합의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이루어지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마치 이준석 대표만 뒤따라지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어떤 당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더 할 수 없다. 그러면 받아주지 그런 마라.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어. 어떤 정치력이 돌아가는 상황, 또 프레임 이런 예. 걸 생각하는데 본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가볍게 처신을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저도 좋게 평가했는데 예. 계속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 대표에게 기대했던 그 이 대표의 멋진 모습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꿈 얘기할 때 아니다라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